청주국제공항에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마약 탐지견 2마리가 다시 배치됐습니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마약 반입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주 곳곳에 불법 매립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 청주시 의회가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담당 부서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사전 대응 매뉴얼 마련을 청주시 측에 요청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충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찾아가는 민원 처리반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직접 해결해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0여 가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국제공항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마약 탐지견 2마리가 다시 배치됐습니다. 최근 이용객 수가 연간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마약 반입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이지 않는 마약까지 찾아내는 베테랑 탐지견 수색 현장을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짐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청주공항 입국장. 검은 개 한 마리가 컨베이어 벨트 위 수화물에 코를 바짝 대고는 연신 킁킁댑니다. 전문 요원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여행객 손가방까지 샅샅이 살핍니다. 올해로 5살인 베테랑 마약 탐지견, 이름은 베니로 인천공항에서 3년간 일해왔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마약 탐지견이 배치된 건 5년 만입니다. 저렇게 큰 개는 처음 봤는데 좀 뭐랄까 듬직하네요. 일을 잘해주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예민한 후각으로 0.1g의 미세한 마약도 탐지할 수 있는 마약 탐지견. 실제 지난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건수 가운데 약 10%는 마약 탐지견이 찾아냈습니다. 최근 청주공항 이용객 수가 연간 400만 명을 넘어서며 마약 반입 우려가 커지자 청주세관은 베니를 포함해 탐지견 2마리를 투입해 마약류 검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14편 중에 한 7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세관 측은 마약 탐지견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놀라게 하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의 1차 추경안에 포함된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민생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 맞는지 도의회는 시급성과 적절성을 따져보겠다고 예고했지만 4분의 3이 여당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는 오히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들도 일부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일하는 바퍼는 농산물 손질 등 2~3시간의 작업에 참여한 충북 지역 노인들에게 인건비로 10,000원에서 1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충북의 생산적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해당하는 활동비는 그동안 업체나 기업의 기탁금 또는 후원금을 통해 지급했지만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참여 인원이 1,000명까지 증가하며 도는 이제부터 예산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올린 이번 사업의 본 예산이 7억 원인데 반해 1차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이 45억 원까지 늘어난 이유입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통해 운영하겠다던 기존 사업 취지와 달리 예산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내년 선거를 대비한 고령 유권자들 상대의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또 추경 예산 3억 원 이상이 운영업체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가운데 김영환 지사의 측근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포장은 미화는 그렇게 해놓고 안에서 보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민간인들, 도지사님 측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도민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달 말까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제가 조사 특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45억 원의 예산 중 30억 원은 상임위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됐습니다. 정당성과 시급성을 따지겠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의회도 고령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속 추진 논란을 산 도리파크 골프장은 시민단체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사업의 적절성에 의문을 나타냈지만 정작 47억 원의 예산 단 한 푼도 깎이지 않았고 안전 문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청풍교회 브릿지가 등 조성사업 관련 예산 20억도 갔습니다. 문화의 바다 공간주상 설계비 11억 원 등 이번 추경에 포함된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 대부분
원안 그대로 예결위까지 문턱을 넘었습니다. 결정해 주시는 거는 신속하게 우리가 진행해서 지금 민생도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도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도록. 오히려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삭감됐던 10개 사업 중 도청 본관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의 예산 등 3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부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3,598억 원 중 삭감 예산은 단 27억 원에 불과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사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평원이 지난해 11월 경매 시작가보다 20억 원 가까이 높은 94억 원에 옛 청주 우리문고 건물을 매입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평원과 충청북도는 이 건물의 경매 시작가가 75억 원 수준에 설정된 것을 인지했지만 94억 원의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양해 각서를 체결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 곳곳에 퇴비를 가정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 청주시 의회도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전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놓도록 청주시 측에 요청했는데 과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흙과 함께 섞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 구덩이에 고여 있는 침출수, 퇴비를 가장해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입니다. 최근 청주시 강서 이동과 주중동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청주시 의회가 집행부, 주민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원상 복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시 신고를 했지만 공휴일이란 이유로 적절한 조처가 없었다는 불만 제기도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이 해도 안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흙에 섞여서 안 되고 눈이 와서 안 되고 비가 와서 안 되고 그럼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현행법상의 문제로 관계 부서 직원이 아니면 시료 채취를 해도 사법기관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이걸 빨리빨리 못하느냐, 이걸 왜 못 잡느냐 이런 마음에서 굉장히 이게 안타까움이 많았을 거예요. 청주시는 동일인이 이런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지만 물증이 없는 만큼 앞으로 의심 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주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번호만 알아내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든 매립한 사람이든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굴착기 등 대형 중장비 관련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불법 매립 현장에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CTV가 야간이든 휴일이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고. 간담회 이후 의원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청주시의 사전 대응 매뉴얼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물이 새거나 전등이 나가도 금전적 부담에 그대로 방치하고 지내는 가구들이 있는데요. 충주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관내 취약가구의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원 처리반을 가동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금가면의 한 홀몸 어르신 가구입니다. 망가진 현관 방충망을 수리해 설치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생활 속 불편을 직접 찾아 해결해주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민원 처리반입니다. 위원들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각 마을별로 그렇게 이제 좀 힘드신 분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달천동의 한 어르신 댁에선 수전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웃 주민의 신청으로 민원 처리반이 찾아온 겁니다. 1년 넘게 물이 새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는 어르신은 새 수전에 아이처럼 활짝 웃습니다. 물이 싹싹 잘 나오고 좋아요. 아주 수도꼭지도 샜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충주시 25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민원 처리반을 가동했습니다. 수전과 방충망 등 주택 내 불편 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지원 사업입니다. 충주시에서 받은 읍면동별 한 해 예산은 100만 원, 가구당 10만 원의 재료비가 지원되는데 지원 금액이 제한돼 있다 보니 한계도 있습니다. 안방에 연탄난로를 두고 사는 어르신 등 정작 생활 안전에 시급한 문제를 확인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좀 예산에 그런 뭐랄까 이렇게 좀 차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좀 이렇게 좀 편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충주시 지역사회 보정협의체에 민원 처리 서비스를 받은 가구는 총 200여 곳. 생활 속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 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화이글스 측에 청주 홈경기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은 최근 10년 동안 청주시가 120억 원을 들여 KBO와 한화구단의 요구대로 청주 야구장 시설 개선을 해왔다며 청주 팬들을 위해 경기를 지속해서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이글스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전 신구장에서 시즌권을 산 팬들에게 제공할 좌석과 광고물 설치에 대안이 청주에는 없고 입장업체와 계약 관계로 대전 경기를 줄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주시의 청주 야구장 시설 개선이 예산 낭비에 그쳤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영화 내부자들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단양군 세안서점이 화재 피해 복구 크라우드 펀딩을 개시했습니다. 후원금은 전액 서점 공간 정비와 후원자에게 제공할 노트북 제작에 사용되며 세안서점 노트북은 지난해 12월 화재로 손상된 헌책들을 재생해 만들 계획입니다. 목표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세안서점 크라우드 펀딩은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최근 직거래 앱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거래해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으로 이용자가 느는 만큼 덩달아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올해 초 A씨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 매물을 찾았습니다. 지인을 통해 직거래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듣고 해당 앱을 통해 매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개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런 메리트가 크죠. 왜냐하면 한 달 달세 정도를 아낄 수 있으니까. 앱에서 원하는 매물을 찾은 A씨는 공인중개사라며 접근한 B씨와 연락을 취해 방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통해 방을 본 A씨는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B씨는 중개료 대신 보증금 선입금을 요구했고 A씨는 의심 없이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일이 다가와 연락해보니 B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제서야 B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사기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쪽에서 보내주는 주민등록증하고 그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믿었었고요. 심지어 A씨가 철석같이 믿었던 서류도 모두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불과 260여 건에 불과했던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건수는 불과 3년 만에 6만 건에 육박해 220배 급증했습니다. 거래량은 급증하는 데 반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관련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일단은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있었고요.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분들은 집을 구하셔야 되다 보니까 집도 구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집값 상승에 따른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금융적인 것들이 정보가 많이 오픈되면서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된 그 매매 당사자들이 직접 거래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수수료를 전략한다라는.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SK하이닉스가 AI용 초고성능 D램 신제품인 HBM4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주요 고객사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HBM 시장을 이끌어온 기술 경쟁력과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HBM4 12단 샘플을 출하했다며 양산 준비도 하반기 내로 마무리해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샘플로 제공한 HBM4 12단 제품은 초당 2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역폭을 구현한 것으로 풀 HD급 영화 400편 이상 분량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하는 수준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제3일반산업단지에 오늘 쿠팡 제천 첨단 물류센터가 착공했습니다. 쿠팡은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들여 전국적 유통망을 갖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충북과 제천시 일대 로켓 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직접 고용 인력은 최대 500명으로 오는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사과 명품화 사업에 20억 8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신규 과원 조성에 헥타르당 최대 5천만 원, 재해예방시설 구축에 헥타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관내 사과 재배 면적을 1,0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발생한 과수 화상병으로 사과 재배 면적이 955.3헥타르까지 감소했습니다. 괴산군과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괴산 지역 독거노인들의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괴산군과 쯔양은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1년 동안 독거노인의 통신비 지원과 함께 농특산물 홍보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먹방 컨텐츠로 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쯔양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독거노인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